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에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예년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 영상 2도고요. 낮 기온도 1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벼운 겨울 위트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하늘엔 구름만 간간히 지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도 좋겠고요. 정말 말 그대로 포근한 겨울 날씨 오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그 연초가 이 화훼 농가 또 화훼 산업의 이 대목입니다만은 올해까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가운데 도내 화훼 농가와 또 화원들을 돕기 위해서요. 꽃 소비 캠페인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또 원주천 유역이 홍수장을 줄여서 관광 자원화도 하고요.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원주천 댐 건설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 준공 예정인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역 내 주요 이슈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씩을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타인의 건물에 임차해서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들이 해당됩니다.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산업의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가 액화수소 산업의 선점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어제 도는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액화수소 충전소 기준안을 마련해서 도시명과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가 지난해 매출액 158억 원을 돌파하면서 2002년에 개설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이 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 증가했고, 이에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 쇼핑몰과의 지속적인 상품 연동 등 적극적인 판로 개척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보통 2월 졸업 시즌부터 5월 가정의 달까지 이 화훼 농가들의 이 대목이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또 꽃 선물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작년부터 이 꽃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또 행사도 다 취소되거나 또 단축되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차원에서요. 화훼 농가와 또 화원을 돕기 위해서 강원 꽃 소비 캠페인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유통원액과의 김동식 유통원의 담당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강원도 내에서 이 꽃을 재배하는 농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강원도 화훼 산업을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 도내 겨울꽃 재배 농가는 춘천, 원주, 강릉, 영월, 화천, 5개 시군의 20농가에서 겨울꽃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18헥타에서 1,000만 송이의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요 재배 품종으로는 튤립과 라능트러스, 프리지아, 국화 등이 있는데 현재 꽃 출하가 가능한 농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튤립은 춘천의 임동진 농가, 영월의 김홍기 농가, 화천의 지혜양 농가가 있고요. 라능트러스는 강릉의 최명식 농가와 인춘경 농가가 있고 프리지아는 춘천의 김송림 농가와 강릉의 이주행 농가가 있고
국화는 강릉에 이동식 농가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역별로 또 가구별로 화훼 이제 품종이 좀 특화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통 이 졸업 시즌부터 이 5월까지가 이 화훼 농가 또 화원들의 이제 대목 중에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행사를 올해 뭐 다 거의 다 뭐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화훼 농가를 비롯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화훼가 이제 국내 유통은 전량 화훼 공판장 경매를 통해서 전국 꽃집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경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하는 날이 좀 많이 있었고요. 금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졸업식이나 또 단체 총회 같은 각종 대형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농가는 꽃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들이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이 정말 심각할 것이다라고 저희도 충분히 또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가운데 꽃 소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대면 졸업이나 행사들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난 18일에는 강원도와 강원도 교육청, 농협중앙회 강원도 지역본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꽃소비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또 오늘 25일부터는 도와 유관기관 기관장님들 중심으로 플라워 버킷 챌린지를 시작하고요. 2월 1일부터는 도청 100여 개 사무실과 200여 개 유관기관에서 원테이블 원플라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꽃 소비 캠페인에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강원도 꽃소비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은 도내 기관들은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강원도 경찰청이나 교육청, 또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언론기관도 있고요. 군부대나 공공기관 등이 이제 모두 참여해서 한 200여 개 기관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강원도 내의 기관들은 다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뭐 대책은 또 어떻게 이제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훼 농가들의 생산한 생화는 도 단위 200여 개 유관기관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사무실 꽃생활을 2달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소상공인인 꽃집은 사무실 꽃생활을 하는 별도로 유관기관장님들과 도민들 중심으로 꽃생활화와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을 추진하여 화훼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캠페인이 진행된다면서요? 예. 온라인 캠페인은 직접 생화를 이제 구입하기 어려운 도민들 분들이나 또 꽃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강원도 진품센터와 농협 온라인몰을 통해서 사랑의 꽃 선물하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앞서는 이제 기관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결국 이제 모든 분들이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또 마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화를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진품센터나 농협 온라인몰이나 이런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고 또 가까운 농협 로컬 푸드 매장이나 그리고 꽃집을 통해서 사랑의 꽃 선물이나 뭐 공기 정화식물 등 반려식물 선물하기 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또 우리 바로 가까운 곳에 이 화원들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또 구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원도 꽃 소비 캠페인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강원도 꽃 소비 캠페인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2번 진행하는데요. 1차는 졸업식과 입학식이 집중되어 있는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고요. 2차는 5월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등에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즌이 이 화훼 농가 또 화원들의
제일 그 매출이 많이 오르는 기간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화훼를 생산하거나 또 판매하는 그 라인도 이 판매 구조도 다 이 시즌에 맞춰서 이게 또 어느 정도 그 마련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작기를 맞추어서 네.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팔지 못하면 다 전량 폐기 처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이 기간 중에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강원도 꽃 소비 캠페인은 3월까지 또 5월까지 진행이 됩니다만은 네, 사실 꽃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보면 참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고 좀 여러 가지 그 삶의 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꽃 아니겠습니까? 네, 또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요. 기본 전환 삼아서 정말 꽃 한 송이씩 한 다발씩 구매한다면요. 우리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화훼 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우리 또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사무실 꽃 생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있는 도화시군 관계자님과 또 그리고 200여 개 유관기관과 기관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지인분들께 사랑의 꽃 선물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또 다가오는 설날에는 음식 장만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이나 며느리분들에게 꽃 선물 한번 해보시도록 제안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강원도 화훼 농가와 농업인들이 힘 많이 내시라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꽃의 또 이제 특성이 또 이제 그 전화를 하면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또 꽃 배달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또 설 명절도 다가옵니다만은 아무래도 또 예년에 비해서 이동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이 전화로 이 가족분들 또 친지분들에게 꽃 선물을 해주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 고맙습니다. 네. 네, 강원도청 유통원예과의 김동식 원예 담당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천 댐 건설 사업이 지난해 11월에 정초식을 가졌었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일정대로라면 2023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원주천 댐 건설 사업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천 댐 건설 사업,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만 또 향후에 또 원주시의 또 관광 자원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 판부면 신촌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거죠? 네, 원주천 유역의 홍수량을 줄여서 원주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주천 댐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18일 정초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천 댐은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대에 추진되며 저수용량 180만 톤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인데요. 총 사업비 798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천 댐과 연계해서는 원주시 학성동과 우산동 일대 저류지인 정지뜰 호수공원도 조성될 예정으로 홍수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건설방재과 백지연 하천시설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천 댐 사업은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조성되며 홍수 조절을 위한 소규모 댐으로서 높이 49m, 길이 200km, 저수용량 180만 톤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사업비는 798억 원이며 이진 9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댐은 2014년부터 추진되어 2019년 9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댐이 완료되면 원주천 유역의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원주시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건의를 한 거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네. 자,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원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에 건의하면서 착공이 시작된 그런 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원주천댐은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소규모 댐인데요. 원주시가 댐 건설의 필요성을 먼저 정부에 건의하고 이후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한 댐입니다. 원주천댐 건설 사업비의 90%를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원주천 유역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58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5명이 숨지고 7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원주천댐의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 왔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댐 사전 검토 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에서 댐 건설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 시행을 확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원주천댐 주변 지역은 개발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 행위 등으로 인한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대의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마련되는 원주천댐은 토목공사가 한창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안호식 이장에게 듣겠습니다. 신천지 주민들은 거기에 흔쾌히 다 허락을 했고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지만은 불구하고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원주시에서 제출을 해서 원주시에서 국토위로 올려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대리와 신촌 계곡에서 이제 비가 장마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원주천 하천을 범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신촌리 그 계곡을 일단은 한 이틀 정도 담수를 했다가 원주천댐에 나중에 장마가 끝난 후에 방류를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은 이게 관광 사업 때문에 한다는 댐은 아니고 재해 방지용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그 댐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댐이 완공된 후에 원주시에서 아마 관광 단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1차적으로 홍수 피해를 줄이고 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 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자연스럽게 또 관광시설 조성 계획도 우리가 또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먼저 원주천댐은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한 국내 첫 주민건의형 소규모 댐인데요. 원주천댐이 건설되면 홍수 때에는 원주천 하류의 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에는 담수한 물을 원주천으로 흘려보내 건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원주천댐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원주시는 향후 댐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원주천댐의 수자원을 활용해서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루지 등 관광체험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원주천댐 상류인 백운산 일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유숲을 조성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원주천댐이 건설되면 안정적인 물 공급과 홍수 피해 예방은 물론 새로운 관광단지가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주 지역이 특히 이제 시내 중심부는 이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건데 정치들의 호수공원 또 원주천댐과 맞물려서 이 수변공원 또 새롭게 조성되면 우리 또 시민들에게 어떤 또 삶의 변화가 있을지 많은 또 기대가 모아지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0분입니다. 자, 지역 소식 함께 듣도록 하죠. 중앙일보 박진호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가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아동보호 TF를 신설해서 운영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아동보호 TF를 신설했습니다. 아동보호 TF는 학대조사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문요원 2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아동보호 TF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민간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와 유보 아동 사례 관리 등 지자체 이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원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400여 건에 이르는데요. 원주시는 하반기 학대조사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추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보전이라고 하죠.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존에 또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이제 강원 서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강원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 관리 기관으로서 피해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고요.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재학대 방지 및 피해 가정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정보 연계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피해 및 위기 아동의 정보 공유와 보호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아동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주 지역에서도 재작년인가요? 아이 둘이 이 모텔에서 제대로 이제 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지금 삶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부모들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정인이죠. 정인이 사건 또 정말 많은 분들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기관들이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만 더 이걸 들러봤더라면은 그 안타까운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또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 기관, 구조를 바꾼다고 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어른들, 이 아이들의 생명, 아이들의 안전을 정말 제일 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원주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이 추진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김광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상황관리팀과 이상반응관리팀, 백신 수급팀, 대상자 관리팀, 접종기관 운영팀 등 총 5개 팀 20명이고요. 원주시는 의사회와 간호사회, 민간의료기관, 시의회,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력 및 접종센터 운영 지원,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언제쯤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또 완료 시기 언제쯤 우리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원주시는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수요 등을 고려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1월 전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 시민을 접종 대상으로 연령과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등을 고려해 정부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초저온 냉동고가 있어야 하는 백신은 원주 치학교육관 접종센터에서 여타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백신 공급 시기에 맞춰 차질 없는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 등을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백신 확보가 더 빨리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백신 공급 회사가 좀 차질을 빚으면서 이게 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이제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되는 그 백신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 백신 공급이 완료되는 것도 전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K방역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되었던 공공문화시설 운영을 이제 재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공공문화 관광시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5곳과 이효성 문화예술촌 등 관광시설 7곳은 시설물 소독 등을 거쳐 개관했고요. 월정사 등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도 7곳에서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종교단체 등을 비롯해서 집단 감염이 속속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또 인원 제한 등 이런 그 최소한의 또 규정을 우리가 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공립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했고요. 공원장도 한 칸 뛰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시설은 수시소독과 이용객 발열 확인 및 출입 명단 관리,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왔는데요. 평창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또 K방역의 일환으로 또 공공시설의 제한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가장 역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소상공인들의 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K방역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또 어려운 분들에게 임차인 또 대출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좀 그 요건들 살펴보시길 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자, 1월 25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